지금부터 모든 별로 이제 토의된 내용들을 호스트들께서 앞으로 나오셔서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모등 박사부터. 또 발표 시간은 미리 좀 제한 좀 해주세요. 제일 시원하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교장 선생님과 관련된 모둠을 진행했고요. 간략하게 잘 안 보이시죠? 말로 이렇게 성민학교 교장의 역할에 대해서 많은 분들과 얘기를 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교육 이념, 철학, 방법을 위해서 필요하다. 학교의 대표성으로서 필요하다. 그다음에 이거는 일고사 좋은 의견이라서 하는데요. 성민학교는 진행형인 학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완성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이런 교육 이념, 철학, 방법을 계속 추구해 나가는 분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비전을 갖고 학교를 전체적으로 조율해야 되는 분, 구심점으로서의 교장 역할이 필요하다. 제가 질문지에는 대표교사 얘기가 있었지만 그건 생략을 했고요. 그 교장의 역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런 의견을 주셨고요. 그래서 교장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을 가볍게 던져보면서 필요하면 가능한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 특히 이제 12학년제인 우리 학교에 보면 중고등 중에서 많이 필요한 것 같다. 언제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라는 질문에 현실적으로 2016년 1학기에 교장 선생님 계시는 게 가장 빠른 시기를 보고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저는 개선이 계속 필요한 사항은 몇 가지 적어봤습니다. 선천위에 보면 구성에 학생 참여가 배제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보도 공유 안 되고 있고, 선출에 참여도 안 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이제 향후에 선출위를 검토할 때 반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현재는 공모 방식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응시를 해야 되는 공모를 하는 방식이 있는데 병행해서 좋은 적임자가 있다고 보면 초빙하는 초빙제 제도도 도입이 되어야지 될 것 같다. 좀 짧게 했습니다. 질문이 없으실 것 같은데. 교장의 구체적인 역할이라든가 기존의 거냐 효과라든가 이런 거는 없습니다. 있었어요. 내가 나중에 그 교장 선생님 역할 중에 한 가지가 있었어요. 이거는 약간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교장 선생님 역할 중에 구성원과의 소통과 관련된 부분인데 여기 이제 개별적인 가구의 고충상을 상담하는 역할을 그동안 많이 했다라는 지적, 그래서 그거를 빼달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또 제가 듣기로는 소통에서는 또 그런 역할이 또 필요하다는 얘기 있었는데 아니야. 교장한테 필요하다고 한 건 아니야. 아, 그래요? 소통해서 토론을 교장 역할 중에 과도한 그런 소모적인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을 빼달라. 저는 마을은 일단 약간의 불안감에 대해서 기후변화가 무섭다고 해주신 분, 흑발전소, 직업적 불안정성과 노후 이런 얘기를 해주신 분들이 계시고요. 전원마을 실제로 만들려고 하는데 좀 여러 가지 제약들이 일단 있다. 그래서 도시인데 농사지을 땅이 없지 않냐. 그리고 토트네스 같은 경우는 거기서 다 일자리 있고 그럴 텐데 여기는 그렇지가 않다. 또 불확실한 미래 이런 것 그리고 또 비용 이런 문제로 도시에서 살 이유가 없다. 이런 얘기도 해주신 분들도 있고 교육이 아니면은 솔직히 좀 마을에서 어떤 일을 찾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거 그리고 또 기존 주민들과 거리가 또 갈등, 관심 부족 그래서 여기 성미산에서 아무튼 전원마을을 만들려면 이런 것들이 쉽지 않지 않거든요. 그리고 대한에너지 같은 거 하려도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그리고 몸이 안 따른다, 귀찮다, 여유가 없다, 개인적인 실천이 지속이 어렵다. 이제 이런 것들이 전원마을 만들기를 하는데 여러 가지 좀 제약들로 말씀을 해주신 거고
그렇지만 좀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뭐 그 소행주 같은 저희 공동주택들이 있잖아요. 이런 데를 좀 먼저 토대로 실천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좀 영향력이 있다. 또 공감대는 어느 정도 형성돼 있지 않느냐. 좀 하고 있지 못해서 그렇지. 그리고 그래도 어느 정도 협의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조직 같은 걸 쉬울 것이다. 그리고 인적 자원이 풍부하다. 이제 이런 것이 좀 그런 말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선결 과제로 이제 얘기된 게 일단은 좀 그 창의적이고 즐거운 일일 텐데 이런 것들이 그런 걸 할 수 있는 좀 여유가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기존 주민들과의 파트너십 같은 것이 필요하다. 또 토트네스 같은 경우에 이제 TTT라는 트랜지션 타운 토트네스라는 그런 지원센터가 있는데 이런 것이 좀 있으면 좋겠고, 예를 들면 뭐 경력단절 여성에 관한 지원이나 이런 것이 많이 되고 그러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이 또 마을 사실 이 경제가 활성화돼야 된다. 그래서 좀 마을에서 좀 일자리나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것들이 좀 뭔가 비전이 보여야 이런 전환마을 작업도 하는 거 아니냐. 여기서 그래야 좀 젊은 친구들이 마음 붙이고 살고 그렇게 되면서 이런 일들을 해나갈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래서 이걸 어떤 식으로 실행을 하면 좋겠냐 그런 거에 있어서 할 수 있는 좀 작은 것부터 뭐 소비를 줄이고 물 끓여 먹고 뭐 자발적 가난 소박 이런 생활들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으시고, 근데 뭐 이런 것만 갖고 되겠냐, 사실 뭐 좀 그 모범적인 사례가 필요한 것 같다. 어떤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필요한 것 같다. 그래서 또 탐방 같은 것도 다녀보자. 뭐 성대골도 있고 뭐 임실, 뭐 삼각산 마을 애주원, 토트네스 뭐 이런데 한번 쭉 다녀보면서 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개인들이 이런 실천하는 것들을 어떤 형태로든지 연결을 해서 좀 서로서로 힘받으면서 같이 할 수 있게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전환 관련 각종 정보도 공유되고 안내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소행주나 함께주택 같은 걸 되게 많이 짓고 있는데 왜 에너지를 정말 고려해서 짓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에너지를 고려한 그런 설계부터 앞으로 짓는 주택에 하는 거 좋지 않겠느냐. 근데 실제로 강동구 같은 데 얘기를 들어보면 거기는 되게 엄격하대요. 에너지 이런 고려를 하지 않으면 그 설계가 통과가 안 되고 시에서 구에서 이런 사례들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교육이 되게 잘 돼야 된다. 그리고 그냥 일단 시작을 하자 이런 얘기 있으셨어요. 그 다음에 분리수거 대회, 인증샷 찍기, 뭐 정원 텃밭 컨설팅, 짜투리 땅 텃밭 만들기 이런 기타 등등 좀 이런 의견들도 많이 있었는데, 아마 뭔가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 이런 작은 구체적인 것부터 아마 저희가 하게 되겠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아무튼 얘기를 하면서 느낀 게 주거 문제 해결하고 저희 뭐 계속 얘기되는 뭐 젠트리피케이션이라든가 그리고 마을 안에서 아무튼 경제 문제라고 이제 그런 것들이 진짜 이런 게 뭔가 그 아무튼 이전부터 있었던 뭐 토트네스 같이 그 지역을 기반으로 경제 활동이 다 이루어지고 이제 이런 데와는 다른 만들어내야 되는 아무튼 선결 과제가 있는 그런 거라고 좀 느껴졌고, 그게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게 그래서 좀 제일 시급하고 어려운 일, 이 전원 마을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그 들다 들었습니다. 학교가 위기냐? 왜? 사회의 분위기가 변하고 있고 교육에 대한 인식 혹은 뭐 사회 전반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는 과정에서 대안학교를 세우고 교육에 관련된 뭔가 또 다른 새로운 길을 열고자 했던 시대와 지금의 시대가 좀 달라지는 게 아니나 지형이. 그래서 현재의 교육과 관련해서는 과거의 그 딱딱했던 공교육과 다르게 뭐 혁신학교도 쓰고 마을학교 뭐 여기서 또 보자 같은 서울시로 지원하는 이런 형태의 어떤 교육 공동체 관련된 부분도 많이 이야기되고 있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 얘기는 대안학교에 대한 고민이 깊지 않은, 하지만 뭔가 그 현재 공격이 마음에 들지 않은 다양한 그 사람들이 도시형 대안학교의 이름으로 우리 많이 오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서 좀 빠지는 그런 부분들이 존재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것과,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커뮤니티의 위협이라는 것은 이 동네의 지형이 땅값도 오르고 뭐 거주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비용이나 이런 부분이
힘들다 보니까 새로운 그 커뮤니티 자체가 무너지거나 아니면 새로운 구성원들이 커뮤니티에 들어오는 그 진입 장벽이 어려워지는 게 아닌가. 동시에 학교도 들어올 때 많은 돈을 내야 하고 교육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런 그러니까 비용에 관련된 부분이 사실은 대안학교와 이후가 그러한 그 교육의 아이들을 보내는 것에 망설이게 되는 요인, 실제로 보내지 않는 요인으로 앞으로 점점 더 이렇게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래서 오히려 가치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고 이곳에서 같이 뭔가를 해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비용 때문에 들어오지 못하고 오히려 비용이 있는, 그래서 그 부담이 가능한 정도의 그룹의 사람들만 오히려 들어오는 이런 식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인가에 대한 문제도 뭐 많이 고민해보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했는데, 그래서 그러면 이 문제의식을 적은 건 뭐냐면 그러니까 1번은 그겁니다. 학교의 정체성은 뭐냐, 학교의 역할은 어디까지냐, 그리고 학교가 유지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건데요. 학교의 정체성에 관련된 부분에서 대안학교, 특히 성미산학교가 가져가고자 했던 다른 일반 공교육 혹은 혁신학교 혹은 뭐 이런 것과 다른 게 뭐냐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근대적인 교육 체계의 그런 내용들을 더 뭔가 제대로 밟자는 게 아니라 새로운 다른 유형의 다른 모습의 교육을 하자라고 하는 취지로 만약에 출발했다면 그 학교가 가야 되는, 현재 우리 학교가 제시하고 있는 비전 혹은 뭐 가치로는 생태나 혹은 그 전원 마을에 대한 건데요. 이게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필수의 문제를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속에서 생태와 전환에 대한 가치를 혹은 그런 가치관 혹은 그런 삶의 태도를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그래서 이후에 나가서 뭐 사회에서 무슨 짓을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그러한 형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현재 가장 기본에 깔려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거고요. 그랬을 때 이제 그 현재 현실 인식을 하고 있는 부모들에서의 생각의 차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거는 학교가 어떤 역할을 어디까지 혹은 어떤 교육을 어떤 가치관에서 어떤 철학으로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차이가 워낙 클 수 있고, 그 큰 내용들이 사실은 뭐 초등 혹은 중등 혹은 포스 중등에서 다 다를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뭐 학교에 같이 있었지만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확고한 자기 정체성, 자기 아이덴티티가 분명하게 존재할 때 이 학교가 이후도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어쨌든 그런 쪽으로 될 수 있잖아요. 근데 너무 많이 나가서 예를 들어서 학교의 역할이 그러니까 그런 가치관을 심어준 교육을 하는 것에 대한 것을 더 넘어서서 일정한 진로를 모색하고 탐색하는 것에 충분히 그러니까 그런 일정한 네트워킹 해줄 수 있는 영역들 혹은 그런 또 다른 삶이 있다라고 하는 대안적 삶에 대한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까지는 가능한데, 그 이후에 그 아이의 진로, 먹고 사는 문제까지 책임져야 되는 혹은 그런 특정한 기술을 배우는 기술학교로서의 어떤 면모 혹은 좀 더 전문적인 그런 내용들로 들어가는 것이 맞는 건지 혹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인식의 차나 이후 학교가 어디까지 어떻게 해줄 건지에 대한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합의할 거냐, 어떻게 소통할 거냐, 어떻게 같이 공유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일정한 그러니까 이야기가 필요한 거고, 그거에 따라 사실은 학교의 성격이 확 달라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거는 부모들끼리만의 얘기가 아니라 여기 참여하고 있는 교사들도 역시 서로 간의 인식과 생각의 차이가 어쨌든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뭐 부모 교육을 혹은 뭐 어떤 여러 다양한 교육과 접근을 넓히는 과정을 통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특히 이제 좀 얘기하는 것 중에 학생들의 경우는 뭐 마을 얘기하고 마을에 뭐 다양한 뭔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 다양하게 있는 것들이 얼마나 자세히 알고 있고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느냐, 부모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더 적극적으로 찾아보게 하고 더 적극적으로 뭐 여기서 자원봉사를 한다든지 거기에 뭐 참여할 수 있는 폭들을 좀 넓혀보면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마을학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일정한 뭔가를 실현해 보자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셨었고요. 이런 부분들을 가능하게 하는 건 사실 학교에서의 영역은 있고, 그다음에 그 마을 내 전체 마을을 만들어 가고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이후에 졸업하거나 사회에 진출하려고 할 때 어떤 방식으로 그것을 이끌어 줄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하는 어떤 그룹 내지는 그것이 학교 내에 학교가 어떤 식으로 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일정한 비전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유지해 주는
그런 그러니까 뭐 코아그룹 비슷한 이런 것들도 사실 필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지난 총회 때 비전위원회를 이제 제시를 했던 거고 그 비전위원회가 뭐 학교의 현직에 그걸 고민하는 사람들 뭐 외부 전문가 뭐 다양한 마을 사람들 뭐 어쨌든 어떤 형태로 구성이 됐던 그걸 끊임없이 그러니까 흑심을 갖고 유지하는 그런 게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기가 학교의 그 철학으로는 스스로 서서 서로를 살리는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 사람과 동물 이거에 대해서 전환마을이 아니라 그런 철학적 바탕에서 이 학교의 그 비전이 설립되면 좋겠다라고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는 최후에 더 논의했고 아까 얘기를 하셨었고 혹시 이거 제가 지금 일단 다시 한번 나중에 글로 정리를 하긴 할 건데 뭐 관련해서 혹시 뭐 빠졌거나 아니면 이거 질문을 하거나 뭐 이런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고맙습니다. 굉장히 많았어요. 이 생각의 차이고 인식의 차이고 굉장히 여기도 아마 다 다를 수 있어요. 말은 이렇게 하고 뭔가 좀 실제로 각으로 들어가면 그래서 학교에서 뭘 어떤 교과 과정을 할 건데 뭐 학교에서 뭐 영어 교육을 어떻게 할 거야? 애들 뭐 대학은 보낼 거야?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마을기술연구소가 별관 지었으면 거기서 뭐 좀 더 제대로 된 기술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니야? 뭐도 더 가르쳐야 돼. 이런 식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면 이제 뭐 한도 끝도 없을 수 있죠. 근데 이거를 다 일일이 뭐는 안 되고요, 뭐는 이렇게 정할 수는 없고 일정한 틀에서 학교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그 다음에 마을이라는 게 갖고 있는 것, 그다음에 그 속에 부모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결합해서 어떤 식으로 자기가 거기에 개입해서 뭘 하겠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필요한 건데 이거에 관련된 논의는 뭐 누군가 해서 이제 이렇게 가면 됩니다 하고 가서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서로 얘기를 해도 그걸 하기 위해서 부모 교육과 그 다음에 그런 비전에 관련된 걸 좀 더 끈끈하게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관심 있는 사람들의 그룹과 그 다음에 뭐 하여튼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게 아니냐 앞으로. 그래서 그거는 뭐 오늘 워크숍 했다고 여러분이 갑자기 다 무슨 깨달음을 얻고 대학생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 끊임없이 어쨌든 얘기를 서로 해나가는 기본적인 토대는 만들자라는 정도의 정리인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뭐 소통이라는 주제를 뭐 정하긴 했는데 왜 이제 와서 왜 지금 소통이냐 뭐 이제 제가 발제는 잠깐 얘기했지만 지나온 10년을 이제 돌아보고 좀 평가를 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10년을 무엇을 무기로 함께 갈 것인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한 게 무엇이었고 앞으로 가져야 할 게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가장 화두의 하나가 소통이 아니겠냐 이런 시대에서 소통이라는 얘기가 이제 시작된 거고요. 그랬을 때 그러면 우리가 소통이라고 했을 때 공식적인 소통의 위계가 좀 필요하지 않겠냐 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얘기였어요. 그럼 공식적 소통의 공식적 위계는 뭐냐? 결국은 학문위와 반모임으로 이어지는 뭐 1학년부터 12학년까지의 12개의 위계인데 각각의 위계에는 반모임에 필요한 형식이 있을 거고 그 형식에 걸맞는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현재 반모임에서 가장 부족하다고 보여지는 형식은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각각의 뭐 초저든 초고든 중등이든 그 수준별 내용별 교육과 반드시 해야 하는 뒤풀이 가 되지 않을까 정리해야 되고 뭐 그런 예를 들 수가 있는 거죠. 말하자면 뭐 초저 같은 경우에 처음 이제 들어와 있으면 뭐 대한교육의 역사, 현황, 뭐 성민대학교 10년의 뭐 역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브리핑을 서로에게 한다든지 그런 교육, 뭐 아니면 뭐 초고나 이런 경우에 뭐 오히려 뭐 통합교육, 그다음에 뭐 고충 처리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한 매뉴얼 학습한다든지 이런 것도 교육의 내용이 될 수 있겠죠. 아니면 이제 중등에서 애들은 뭐 절전소리 뭐니 막 열심히 하는데 부모는 막
절전소가 뭐 하는 거야? 뭐 적정 기술이 뭐야? 뭐 이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전원마을이나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교육과정이나 특히 고등에서 하고자 하는 내용들에 대한 최소한의 브리핑이나 사전 교육을 부모들도 반모임을 통해서 전체가 다 받아야 되는 교육 소위에서 하는 필수 교육은 따로 있더라도 그건 즐겁고 관심 있고 흥미를 유발하는 뭐 영화라든지 뭐 좋은데 각각의 반모임에서 가볍게 항상 필수적으로 꼭 다뤄져야 하는 교육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차후에 이제 커리큘럼 짜서 이제 나갈 겁니다. 이거는 사실 뭐 자발적으로 교육에 참여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필수적으로 누구나 다 항상 거쳐가야 하는 이러한 내용으로서 그래서 이제 수평적 위계로서 반모임이 있다면 뭐 여러 학년들을 거치는 수직적 위계로서의 공식적인 위계는 소위원회가 있긴 하죠. 소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일을 단위로 해서 모이는 거지만 그 일을 잘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행추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1년에 한 번을 목고지만으로 모이더라도 항상 재미가 있고 즐거워야 한다. 그래서 이제 이 소위가 이제 수직과 수평을 이제 짰어요. 이 짜면서 여기서 빠진 것도 있죠. 촘촘한 네트워크.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소통에서 필요한 거는 촘촘한 네트워크라고 보여지는데 뭐 예를 들면 뭐 그런 거죠. 뭐 신입학부모들의 상견례 내지는 Q&A 모임을 정례화한다든가 전학학부모 모임을 상설한다든가 이러한 방식으로 해서 우리가 항상 소통에서 소외되어 있는 어떤 일군의 그룹이 문제를 발생시키잖아요. 문제를 발생시키는데 열애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최대한 구조적으로 촘촘하게 짠다. 새로운 걸 만드는 게 아니라 현재의 구조를 가급적 촘촘하게 짠다라는 게 기본 구상인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그 내용을 채우는 거에서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학교생활 가이드 Q&A. 뭐 예를 들면 뭐 아까도 우습게 얘기했지만 수업료가 궁금하면 딱풀에게 문의합니다. 이런 아주 간단한 가이드라인이라도 또한 이제 위기관리 매뉴얼 뭐 갈등 상황에서 뭐 테리가 미우면 뭐 제비꽃을 찾아가면 안 됩니다. 이런 매뉴얼들에 대한 작업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사실 이거는 누가 사실 위기관리를 담당할 것인가의 주체의 문제여서 굉장히 이제 깊은 관계를 갖고 있는데 교장, 뭐 모든 이제 우리 구성원이 450명, 500명 가까이 되는데 이 500명의 고충 처리를 교장이 할 거냐 이건 아니잖아요. 그런 경로를 설정해주는 소통의 방식들이 필요하지 않겠냐. 물론 이제 이것들을 진행하는 어떤 태도는 회복적 서클의 방식을 따라야겠지. 고충 처리나 하소연을 처리하는 방식은 회복적 서클의 방식을 우리가 배우고 또 익히고 배우고 또 익히고 하는 소위원회를 이제 만들 거니까 만들겠다는 다짐이 확고하니까. 또 하나 이제 홈피 문제에 대해서 얘기 나왔는데요. 사실 이제 홈피가 여러 가지 시대적인 한계도 있고 하긴 한데 실제로 이제 다른 학년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공식적으로 좀 알 수 있는 사실 가장 좋은 거는 홈피 공지이고 사실 홈피에 들어오지 않으면 뭔가 이렇게 내가 정보에서 소외당하고 있다라는 걸 절절하게 느낄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뭐 그냥 말로만 뭐 홈피 사용을 활성화합시다 이런 게 아니라 실제 어떤 프로세스가 홈피에서 이루어져야 하는가를 조금 더 정리해서 예를 들면 반모임 결과는 홈피에 반드시 공지한다라든가 이런 거 있을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사실 뭐 친목, 이해, 연대의식, 재밌는 일 자주 개발하자 뭐 이런 거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교육이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이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오히려 강제성과 귀한 게 아닐까. 심지어 우리 조쌤은 각서 쓰자 그랬어요. 입학할 때 각서 쓰자.
그리고 이제 학생 학부모님들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어떤 학교에 민감한 주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핸드폰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을 때 실제 우리 그러면 괜히 매년 그거 갖고 싸우지 말고 끝장 토론 한번 하자. 학생 중에서 뭐 찬성반대, 부모 중에서 찬성반대, 허용반대, 뭐 서로 패널 세우고 뭐 10시간이든 11시간이든 날 잡아서 끝장 토론하자. 뭐 이런 기회를 이 끝장 토론이라는 거가 어떻게 보면 지칠 수도 있는데 이게 1년에 한 번을 하든 2번을 하든 가급적 관심 있는 모든 사람이 그냥 오프라인에서 얼굴을 맞대면서 끝까지 얘기를 한다는 경험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이제 스스로의 생각을 다시 한번 가다듬을 수 있고 서로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본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아날로그적 소통의 방식을 부활시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제안을 하는 건데 그런 거예요. 편집위원회, 소위원회 우리 만들어서 학생, 교사, 학부모 같이 뭐 성미산 소식, 뭐 성미산 신문 이런 거를 그냥 너무 무거운 일거리가 아니게 좀 가볍게 자주자주 만들어보자. 그래서 뭐 역시 혁명이라는 게 괜히 이스크라에서 시작된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었지요. 네. 그런 얘기까지 했나요? 네. 공사분에 이 시간까지 알코올이 안 들어간 행사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오늘 상당히 그 3시간, 4시간 가까이 아주 그 성미산 역사에서 바람직한 정서를 또 이렇게 같이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요, 초등학교 저학년 아빠로서 오늘 이 쟁쟁한 주제들에 대해서 많이 공부할 수 있었던 그런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논의된 이 내용들은요, 호스트들이 그 문서로 좀 정리를 해서 이후 그 학원이라든가 이사회라든가 또 필요하다면 총회를 열어서 논의를 좀 더 진전시키고 구체화시키는 이런 과정들을 앞으로 밟아갔으면 좋겠습니다.